2월 19일 일요일 광명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 일요 특성급 경주 상당히 좀 까다롭게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정지원이 13라운드에는 강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일도 직선에서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경주를 이끌어 나갔었던 정지원, 최선을 다해서 경주를 펼쳐 나가야지 팬들에 대한 의무감인 것 같은데, 전일 경주 결승선 근처에서 보면 정재원은 그냥 고개 들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3착도 아닌 4착권에 머물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구본강 노영균밖에 없는데, 자칫 정재원이 타이밍 재다가 최종근에도 고전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4라운드 인천이 강자죠. 문제는 후착을 찾아야 되는 편성인 것 같은데 참 고만고만합니다. 박경호, 김용호, 김용규, 민성기가 착수권 다툼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5라운드도 정정규가 김범수 선행 활약이 나간다면 엄정일과의 동반 입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배수철이죠. 시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배수철이 힘을 쓰고 이용구가 막혀 나가고 유성철이 후미권 틀어 맞게 된다면 김범수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16라운드 임채빈이 강자입니다. 후착 찾기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황승호가 김포팀 나와서 인터벌 훈련 때는 항상 수성팀과 호흡을 맞춰 나갔었다는 점에서 임채빈의 뒷자리는 황승호가 막혀 나가는 경주가 단연tom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임채빈이 수성팀을 완벽하게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이 이번 편성 석현과 협공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3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라운드입니다.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정재원 강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노영균의 선행 활에 나가고 구본과 연대세력인 김형환과 호흡을 맞춰 나가고 김동훈과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분명 유리한 경주될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종군이 초조보다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석윤이 자리 잡고 끌어내게 된다면 이번 편성 구본강이나 노영균이 힘을 썼을 때 최종근이 정재현의 뒤를 노리거나 오히려 정재현을 상대로 끊어먹기 나서게 된다면 정재현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금요 경기 때도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겼었고, 특히 전일 같은 경우는 집중력 발휘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야지 다해야 되는 상황에서 직선 결승선 라인 보면 고개 들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경주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정재원, 진로가 막혔더라면 뭔가 좀 내선으로 좀 내려가서라도 최대한 페달을 밟았어야 되는 게 고객에 대한 예인데 거의 포기하다시피 경주 펼쳐 나갔었다는 점이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만큼 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노영균이나 구본강을 적극 활용해 나가는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시속이 어중간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최종군이 정재원의 뒷자리 꽤 차는 경주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재원과 최종군의 동반 입상 한번 먼저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전일처럼 경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최종군에게도 잡힐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재현하고 최종군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정재현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김영환이 밑에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구본강이 때리고 노영균이 때리더라도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연이틀 아쉬움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김영환도 결코 몸 상태가 나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홈비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직선 취발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김포팀에 대한 협공 가능성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예상만큼은 정재현하고 최종군의 동반 입상 먼저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정재현하고 김용환의 동반 입장 한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체 연이틀 물론 강자들이 있긴 했어요. 인기순위 3위에 만족하다 보니까 정재현 입장에서는 추입형인 정재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치더라도 연이틀 너무나 승부지가 없었던 정재원, 노영균, 구본강 믿다가 오히려 최종근이 훌러덩 넘어서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좀 과감한 전략
전략도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종군이 넘어섰을 때는 김용환이 쫓아 들어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종군이 갔을 때는 최석윤도 충분히 마크한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전 쪽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만, 연이틀하는 거 봐서는 상당히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정재원, 몸 상태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봉광, 노영균 때려도 시속감이 어중간한 상황이 들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최종근하고 김형환, 최종근하고 최석윤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참 더 노려본다면야 뭐 구봉광까지는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재원이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예요. 한데 어중간한 선수들과 경합, 연이틀 컨디션 상태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편성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배당 가능성 충분히 체크해서 가볍게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 아무래도 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라운드입니다. 인천이 금요경주 때 고전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태구 전지훈련까지 다녀온 인천, 너무나 훈련은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좀 금요경주 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금요경주 때 딱 한 조건 방송에서 노려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박진영하고 최종근인데 두 선수가 동반 입상하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 결승까지 못했어요. 전일은 자신감 찾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금일은 본인의 연대들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 인정받는 데 있어서 쉽게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게 박경호 선행 가능하죠. 김용규는 과거 김포팀인데 선행 가능합니다. 민성기도 승벽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이번 편성 인천이 과연 어떤 선택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금요경주 때도 인천의 뒷자리를 민성기가 막혀 나갔습니다. 박경호하고 김용규가 힘을 쓸 수밖에 없는,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인천의 뒷자리는 민성기가 다시금 막혀 나가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인천하고 민성기의 동반 입장 쪽에, 인천하고 민성기의 동반 입장 쪽 견주자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김용규가 본가가 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포팀에서 훈련하다가 대구로 좀 내려간 상황인데,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훈련했었던 두 선수, 김용규도 마크도 가능하고 선행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용규의 초조부담 인천이 덜어주게 된다면 박경호가 자리 잡고 오히려 민성기가 앞선에서 힘을 쓰거나 또 민성기가 김용규 뒷자리로 막혀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과거 김포팀의 협공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문제가 박경호죠. 선행 나섰을 때 충분히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경호보다는 김용규, 민성기, 그중에서도 민성기와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을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이 강자입니다. 후착은 박경호, 김용규, 민성기인데 민성기 쪽에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경호하고 민성기 싸우긴 앞두고 과거 팀포팀 후배였었던 김용규를 챙겨 나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축은 있어요. 후착이 어려운 3파전 양상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5라운드입니다. 정정교도 태국 치앙마이 전지훈련 다녀와서 이번 회차 첫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이틀 강자가 있기 때문에 정종교가 재기량을 발휘해 나가는 데는 쉽지만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강자를 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범수의 선행 적극 발휘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정종교가 직접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김범수의 선행 발휘해 나가는 경주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성이 자리 잡고 김범수, 정종교, 엄정의 순위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강민성이 끌어내고 김범수가 한 바퀴 정종규가 막혀 나가면서 엄정기를 챙겨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도 김범수가 때리니까 3차권까지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정종규가 김범수의 시속감이 좋다면 세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정종규하고 김범수의 동반 입상 쪽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선행감만 괜찮다면 정종규도 짧게 가져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과거 고향 양주부터 함께 훈련했었던 엄정이를 정종규가 챙겨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수로 강등됐다가 특선에서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예전에 인지도가
마크가 아닌 엄정일, 하지만 마크 되면 잘 쫓아 나섭니다. 정종교가 챙겨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엄정일의 후미권 마크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종교가 김범수의 선행을 저치기까지 넘어서면서 엄정일을 챙겨 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김범수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종교하고 김범수의 동반 입장 쪽에, 정종교하고 김범수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정종교하고 엄정일의 동반 입장 김포팀의 협공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배수철이 특선 올라와서 처음에는 시속감도 상당히 좋았어요. 1호 경주 상당히 좀 강한 모습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시속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겟 대상이 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이용구가 따라 나서고 유성철이 따라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수철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이용구가 배수철 활약이 나가면서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요일 공주에 강한 이용구, 배수철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배수철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이용구가 직선 몰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노조 선수들입니다. 이용구하고 배수철의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성철도 마크 되면 잘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종교가 외선에서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수철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이용구가 이를 상대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머리도 가능한 것 같아요.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나쁘지 않고, 또 배수철만 활약이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용구가 우승 차지해 나갈 수 있는 김범수의 타이밍만 빼앗는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공략은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정종교하고 김범수입니다. 정종교하고 엄정일의 동반 입상, 이들 중심으로 하는 삼복승 경주권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용구하고 배수철 묶어서도 과감하게는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결승 16라운드입니다. 임채빈이 월등하죠. 임채빈을 중심으로 후착을 찾아야 되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임채빈이 팀 후배를 노현균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임채빈이 전주 수성팀 선수를 챙겨 나갔었던 경주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전일은 또 노현균을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초반부터 달고 때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현균 착승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석혜훈도 임채빈이 적극적으로 활약해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석혜훈의 선행감이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석혜훈이 타이밍이 잡게 된다면 임채빈이 철저하게 석혜훈 활약해 나가면서 짧게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변수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석혜훈이 타정부터 때려야 되는 편성이죠. 최래선이 자리 잡게 된다면 박진영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석혜훈이 자리 잡고 임채빈의 황인혁, 신은섭,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황인혁, 신은섭, 황승호하고 신은섭하고 황인혁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타종부터 때려야 되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전일은 임채빈이 챙겼습니다만, 금일은 석현이 최래선과 박진영을 넘어서는 과정에서는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임채빈이 좀 넘어설 수밖에 없는 반바퀴 지점에서나 오히려 한 바퀴 지점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황승호가 김포팀 나와서 줄곧 인터벌 지정훈련 할 때는 수성팀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채빈하고 황승호가 협공에 나섰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궁각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라는 점에서 임채빈하고 황승호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이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채빈하고 황승호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SS반 올라갔다가 떨어졌었던 신은섭, 초반 임채빈의 뒤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야 임채빈하고 신은섭 정도는 차선으로는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승호가 있기 때문에 임채빈 입장에서는 신은섭보다는 황승호를 적극 챙겨 나가는 견주가 기본이 되다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임채빈과 황승호의 동반 입상 단연 돋보이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삼복승 변수 한번 노려보고 싶은 게 바로 1번 박진영입니다. 항상 혼자 초조보다 많다 보니까 경주를 풀어 나가진 못했어요. 하지만 최래선이 있기 때문에 박진영이 오히려 받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3차권에서는 박진영이
강성이 황승호 쫓아 나서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삼복승에서 박진영의 선정 가능성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임채빈, 황승호 여기에 신은섭을 묶어 나가시는 삼복승 전략은 기본적인 전략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임채빈과 황승호의 동반 입상, 동반 입상 경험도 많은 두 선수라는 점에서 임채빈이 석현 상대로 젖히게 나설 수밖에 없는 황승호와의 협공 가능성이 아무래도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소 좀 최근 일요 경주가 많은 이변이 발생됐습니다. 이번 편성도 만만치 않은 13라운드하고 15라운드라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서 접근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